밖에서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외부자들 지금 시작합니다. 김성태 원내대표가 대한민국 정치권에 작은 공 하나를 쏘아 올렸습니다. 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대항마로 출산주도 성장을 제시를 했는데 국회부터 국민들까지 반발이 아주 상당한 것 같습니다. 마경 의원이 또 이 논란에 기름을 붓는 그런 또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. 자유한국당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지금 잘못 짓고 있고 또 해결 의지가 있느냐. 젊은이들 가치관 바꾸기 운동을 해야 되는 거거든. 물론 있어요. 그러니까 가치관이 변화되고요. 철학적인 변화된 문제로 점도 있어요. 있죠. 예. 근데 그 책임 있는 분들이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. 가정을 꾸리고 싶고 아이를 낳고 정말 행복하게 키우고 싶은 아주 평범한 인생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런 사람들이 그걸 이루기 너무 힘든 사회가 됐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. 비정규직 그 젊은 부부가 있는데요. 단칸방에서 시작을 했습니다. 근데 너무 삶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결혼 5년 만에 남편이 조용히 불임 수술을 하고 온 거예요. 그리고 둘이 끌어안고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? 그 얘기를 어디 인터넷에서 이제 그 얘기가 돌아다니면서 기사화도 됐던 걸 제가 봤는데 당장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도 무섭고 둘이서 아이를 갖는 건 더 두려운 상황이 됐으면 그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. 하다못해 날김생들 제비도 그렇고요, 비둘기도 그렇습니다. 다 둥지부터 짓고 거기에 그 알을 낳고 그걸 품어서 아이를 키웁니다. 근데 우리 인간이 말이죠. 그 결혼해서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둥지 하나를 얻는 것이 두려워서 아이 낳는 걸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우리 사회가 가장 정말 심각한 재난에 맞닥뜨려져 있다라고 보고요. 그러니까 청년들이 출산 기피하는 진짜 이유가 약간 이제 뭐 여러 가지 인프라 그중에서 이제 뭐 경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있잖아요. 이 문제를 계기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세 개의 사례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. 스웨덴, 프랑스, 그리고 세종. 세 군데입니다. 스웨덴은 우리가 복지천국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디서부터 복지천국이 시작됐느냐면 인구에 대한 공포였어요. 그러니까 대공황 시절에 스웨덴의 인구가 막 급격히 감소하니까 알바 미르달, 군나르 미르달이라는 이 부부가 미래 인구 보고서를 냅니다. 여기에서 이분들이 이 여성이 경제활동을 시작을 하니까 출산을 안 해요. 그래서 이로부터 생겨나는 여러 사회적인 문제들이 있으니까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과 싸워야 되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국가가 키워줘야 되구나. 사회적으로 키워줘야 되겠구나. 또 이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게 1934년도에 이 보고서가 나오거든요. 사회복지 정책들을 벽돌 하나 쌓듯이 계속 쌓아오면서 한 세대를 넘어서서 40년, 50년 동안 만들어 온 것이 유럽에서 두 번째로 출산율이 높은 나라가 됩니다.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돈 막 퍼주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쉽게 이걸 넘어서지 않는 인프라의 문제다라고 하는 말씀이 정확하게 많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가 스웨덴 경우가 재밌는 거예요. 제가 이걸 스웨덴 공부하다가 안 건데 스웨덴의 가족제도가요. 우리랑 비슷하게 대가족 제도였대요. 그래서 할아버지, 할머니, 엄마, 아빠 또 애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사는데 웬만한 노동자의 집이 그냥 원룸이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저희 부부가 이렇게 사랑을 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인 거죠. 이것까지 착안을 했더라고요. 그래서 주택 보급 사업을 하는데 그냥 원룸 형태가 아니라 다 칸막이가 있는 이 주택을 대량으로 막 공급을 하면서 거의 무상으로 혹은 장기 임대로 이렇게 한 거예요. 실제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. 프랑스 보세요. 프랑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태어났든 그 아이는 프랑스의 아이다. 그리고 그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그 외국의 아이든 가족 형태가 어떻든 간에 이걸 키우기 위한,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한 모든 사회적 제도를 총집중을 합니다. 그래서 프랑스도 아주 모범적으로 인구 위기를 넘어서게 되거든요. 그리고 우리나라 세종. 대한민국 다 후퇴하는데 세종시만 2점 몇을 넘어섰어요. 안정적인 일자리, 공무원 도시니까. 두 번째로 완벽하게 보육제도를 만들어서 그 시 전체가 지원을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? 왜 세종시에 사는 사람만 그래야 되느냐. 대한민국 전체가 이러한 안정적인 시스템,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자고 그러면 막상 어디다 대고 또 퍼주느냐 이러다가 느닷없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비웃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진지한 여야 간의 대화, 사회적 협의가 되질 않는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. 문재인 정부의 뭐 저출생 대책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? 지난 7월 달에 문재인 정부가 그 대통령직 속의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에서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아빠, 유급휴가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또 그 아이 돌보미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. 그러니까
그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엄마의 스트레스 그리고 일과 육아를 같이 양립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벽돌 한 장 한 장 쌓는 거거든요. 한 번에 집을 확 찍어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. 내 임기 5년 벽돌 한 장 쌓는다. 뻥 해가지고 이벤트로 보여주기 하는 그런 걸로 접근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.